반갑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프로스포츠 리그 중에서 북미 MLB, 영국의 EPL 등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프로야구와 축구 리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식 축구인 NFL은 MLB나 EPL보다 늦게 출발했고 글로벌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리그와 구단이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MLB나 EPL, NFL 등이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리그들이 출범한 배경과 난관을 극복한 과정, 또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는 것도 프로스포츠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의 리그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야구 리그인 MLB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야구 경기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상업화되었는지, 또 내셔널 리그가 출범해서 다른 리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메리칸 리그와 MLB로 통합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MLB의 주요 특징과 운영 방식,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또 보다 많은 팬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MLB 운영 방식은 세계 많은 프로야구 리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야구의 등장과 상업화입니다. 미국에서 야구 경기는 크리켓의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1840년대 영국에서 도입된 크리켓은 미국에 약 한 1000개 정도의 클럽이 있었는데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크리켓 경기는 미국에서도 주로 상류층들이 즐겼는데 긴 경기는 3일간이나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경기 시간이 아주 깁니다. 크리켓 경기는 친목도목 등을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야구 경기라고 주장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최초의 야구팀은 1842년에 알렉산더 카트라이트이 설립한 뉴욕의 니커보커 클럽입니다. 이 니커보커 클럽에서는 철저한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1858년에 뉴욕에서 니커보커 클럽과 브루클린 클럽 간에 3경기가 열렸는데 당시에 유료 입장객이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야구 경기는 크리켓 경기 룰을 모방해서 팀당 9명이 9이닝을 하고 스트라이크와 볼, 아웃 등의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또 1862년에는 뉴욕의 한 사업가가 브루클린의 야구 전용 경기장을 최초로 건설해서 입장료를 10센트씩 받았다고 합니다. 외야에 펜스를 만들고 홈런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1869년에 해리 라이트가 신시내티 레디 스타킹스라는 프로야구팀을 만들어서 구단주와 감독을 겸했습니다. 선수들에게 급여를 주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많은 인기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또 1871년에 NAPBBP라는 리그가 출범했습니다. 이를 줄여서 NA라고 합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NA는 초기에는 리그전의 결과에 따라 챔피언 결정전을 개최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구 인기가 높아지자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 구단들 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돈이 많은 부자 구단들은 시즌 중에도 가난한 구단이 뛰어난 선수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빼앗긴 가난한 구단들은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구단들이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관중들이 외면하자 수입이 줄어들어 선수들이 봉급을 제대로 주지도 못했고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구단들이 부도가 나자 리그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선수들이 잦은 이적, 또 무절제한 생활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선수들은 상대팀과 짜고 승부 조작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은 내셔널 리그와 MLB의 출범 배경입니다. 1876년에 윌리엄 헐버트가 승부 조작 등으로 NA에서 탈퇴한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등 6개 팀을 중심으로 내셔널 리그를 설립했습니다. 윌리엄 헐버트는 구단주들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인구 7만 5천 명 이상의 도시에 한해서 지역 연고지로 지정하고
구단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구단이 독점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1879년에는 구단이 선수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기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보리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보리조항은 선수가 어느 한 구단에 입단하면 해당 구단에서 의무적으로 선수 생활을 해야 하고 다른 구단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게 한 겁니다.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 싫은 선수는 야구를 그만두거나 구단이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해 주어야만 합니다. 보리조항은 가난한 구단들도 수입을 얻어서 부도를 방지하고 리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보리조항으로 구단들은 원하는 기간 동안 선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연봉 상승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리조항은 구단이 선수에 대한 수요 독점 권리를 가진 겁니다. 보리조항은 지금도 운영됩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초기부터 철저하게 상업화를 추구했습니다.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출범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미국의 동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단을 배치하고 내셔널리그에서 활약하던 스타급 선수들을 채용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북미 프로야구 시장에는 NA,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등 3개의 리그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NA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내셔널리그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는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다 1903년에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상호 인정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MLB를 출범시켰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MLB 출범은 미국에서 야구 경기가 대표적인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MLB에서는 1903년부터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팀들 간 겨루는 월드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MLB는 미국과 캐나다의 30개 팀이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MLB의 주요 특징과 조치들입니다. MLB의 주요 특징과 조치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그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에서 야구 경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리그들이 등장해서 기존의 리그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데 비해 프로야구팀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리그가 등장했다가 사라진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우선 1882년에 내셔널리그의 구단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12개 야구팀들이 AA라는 리그를 결성했습니다.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이 AA에서는 일요일에도 경기를 하고 경기장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하고 입장료도 저렴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AA는 내셔널리그와 경쟁하기도 했지만 경영난으로 1891년에 내셔널리그에 매각됐습니다. 둘째, 1890년에는 PL이 출범했습니다. 이 선수리그죠. 플레이어스 리그라고 선수 출범입니다. 이 선수리그는 내셔널리그, AA 등에서 구단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들이 연봉을 제한하려는 조치에 반발해서 선수들이 설립한 리그입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리그는 자금난과 미숙한 운영 등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선수리그가 출범하자 내셔널리그와 AA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PL의 출범은 1891년에 AA가 붕괴되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914년에 연방리그가 출범했습니다. 이 페더럴 리그라고 해서 연방리그입니다. 이 1914년에 FL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3개의 리그가 경쟁했습니다. 이 FL은 8개 팀으로 출범했는데 시카고나 세인트루이스 등 4개 팀은 MLB의 야구팀이 없는 지역에, 또 볼티모어, 버팔로 등 4개 팀은 MLB의 연고팀이 없는 지역에서 출범했습니다. 연방리그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등에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 80여 명을 채용해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FL에서는 페넌트 레이스 방식을 운영했는데 최종 결승전까지 막상막하의 경기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FL의 인기가 높아지자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관중과 입장 수입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FL의 일부 구단들이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주고 자금난을 겪기도 하면서 일부 구단은 미숙한 운영으로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1915년에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959년 7월에 새로운 야구 리그인 CL 컨티넨탈 리그가 1961년부터 시즌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MLB에서 팀의 연고지 이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팀을 리그에 가입시키려고 하지 않자 뉴욕의 한 변호사가 뉴욕, 덴버, 휴스턴, 토론토 등에서 8개 팀으로 새로운 리그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팀들이 MLB에 진입하자 CL은 1960년 8월 2일에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해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MLB가 북미의 야구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북미의 MLB는 리그에서 팀들 간 경쟁뿐만 아니라 리그 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점 금지법의 예외 조항입니다. 경제학에서 독점은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기업만이 공급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독점 기업은 제품의 생산량이나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독점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독점을 법률로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참고로 독점금지법이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를 위해서 이미 1890년에 셔먼법, 1914년에 연방거래위원회법, 크레이턴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금지법을 경쟁촉진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스포츠 리그는 일종의 카르텔과 같은 행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미에서 MLB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5년에 연방리그의 볼티모어 등 몇몇 구단주들이 야구 선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셔널 리그가 방해하고 MLB가 야구 선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셔먼법에 위배된다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922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MLB 야구 경기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끼리만 하는 경기이지만 독점적인 상호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MLB 야구 경기라는 상호활동은 주와 주 간의 독점 행위가 아니라 어느 한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야구 팀들이 경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와 주를 독점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야구 경기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LB의 야구 경기 생산 활동은 독점금지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MLB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몇 차례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MLB는 야구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MLB가 독점 체제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리그의 시장 진입은 과거와 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MLB의 연고지가 없는 지방정부들은 프로야구 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습니다. MLB는 1903년에 16개 팀으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미국의 29개, 캐나다의 1개 팀 등 모두 30개 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프로야구팀은 아주 적은 편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리그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922년 연방법원의 독점금지법의 예외 조항이라는 판결로 MLB는 다른 종목의 리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 비해 오늘날의 야구 시장은 여건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MLB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MLB 독점금지법에 대한 예외 조항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치세, 즉 전력균형세를 도입했습니다.
1994년에 MLB와 선수 노조는 연봉 상한제 도입 문제 등으로 232일간이나 파업을 해서 월드 시리즈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팬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MLB에서는 파업이 타결된 후에 그동안 실추되었던 인기를 만회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팀들 간 빈부격차와 전력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MLB에서는 셀러리 캡을 도입하는 대신에 팀 간이 전력을 균형시킬 수 있는 사치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치세는 구단이 연봉 총액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자 구단들이 우수한 선수들을 독점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난한 팀을 지원해서 팀 간 전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치세를 전력 균형세 또는 부유세라고 합니다. 2016년 단체 교섭에서 선수 연봉이 2020년에는 2억 800만 달러, 2021년에는 2억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팀들에게 사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사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치세 규정을 2년 연속 초과할 경우 50%, 3년 이상 초과할 경우 50%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는 선수들이 총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아마추어 선수 드래프트 지명권을 10단계 뒤로 밀려나도록 했습니다. 우수한 신인 선수를 채용하는 데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서 2017년까지 뉴욕 양키스는 3억 4천만 달러, LA 다저스는 1억 5천만 달러의 사치세를 냈습니다. 2019년에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1200만 달러, 뉴욕 양키스가 650만 달러의 사치세를 냈습니다. MLB의 2023년 사치세 부과 기준은 2억 3,3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내셔널리그의 뉴욕 매치는 2023 시즌이 총 연봉이 3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1억 4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사치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KBO에서도 2023 시즌부터 사치세를 도입했습니다. 2023 시즌이 선수 연봉을 2021-22 시즌의 연봉 총액의 120%로 제한하고 초과분의 50%를 사치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팀들 간 수익을 배분합니다. MLB에서는 팀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익 배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익 공유라고도 합니다. 1996년에 도입된 수익 배분은 입장료, 중계방송 수입 등 구단의 순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리그에 적립했다가 가난한 구단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리그에 적립된 금액 중에서 4분의 3은 모든 구단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수익이 적은 가난한 구단에게 배분했습니다. 몇 차례 개정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리그에서 평균 이상의 수입을 올린 구단에게 일정 비율을 부과해서 팀들에게 재분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 배분 조치에 대해서 수익이 많은 뉴욕 양키스나 보스턴 레드삭스와 같은 부자 구단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운영하는 것은 MLB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팀 간의 수익 배분을 통한 전력 균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문제점과 주요 논란입니다. 첫 번째는 노사 분규가 자주 발생합니다. MLB에서는 새로운 팀의 리그 진입을 제한하고 구단들은 연고지에서 독점력을 행사해서 많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초과 이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선수와 구단 간 이견으로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노사 분규가 자주 발생합니다. MLB에서는 구단과 선수 노조 간 FA 제도, 또 사치세, 드래프트, 수익 배분 등의 전력 균형 조치와 또 보험, 연금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노사 분규가 자주 발생합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선수 노조에서는 파업을 5번 했고 리그에서는 직장 폐쇄를 4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 간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LB에서는 1939년 8월에 신시내티 레디 스타킹스와 브루클린 다저스 간의 경기를 최초로 TV로 중계방송했습니다. 당시에 야구 경기를 중계방송하게 된 것은 MLB보다는 TV 회사들이 TV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 들어 여가 시간과 TV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야구 경기 중계 방송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TV 중계 방송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야구 경기 중계 방송은 TV 방송사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방송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MLB 수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TV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또 TV 판매도 늘어났습니다. MLB에서는 전국의 중계 방송권은 리그에서 판매해서 구단에 배분하고 지역의 케이블 방송은 해당 지역의 구단이 개별적으로 판매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 규모가 큰 뉴욕 양키스나 보스턴 레드삭스, 또 LA 다저스 등의 구단들은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야구 경기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 관중도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야구 경기 인기가 높아지면서 TV 중계 방송료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계 방송료 상승이 구단 간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 지정석, 스카이박스, 매점, 주차장, 라이센싱 등의 수입을 개별 구단이 가지면서 구단 간 수익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LA 다저스의 홈 경기 평균 관중은 4만 9천 명으로 마이애미의 5배, 수입은 3배가 넘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MLB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기장 관중보다는 TV 시청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중 수나 시청률은 NFL이나 NBA보다 못하다고 지적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MLB는 1990년대 들어 NFL에게 자리를 내줬고 2015년 이후부터는 NBA보다 못하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2011년 월드 시리즈 시청률은 7.3%로 그동안의 월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NFL의 슈퍼볼이나 NBA 파이널 경기 시청률은 10년 전과 비슷하거나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LB의 인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MLB, MPB, KBO의 관중 수입니다. 그림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북미 MLB, 일본이 MPB, 우리나라의 KBO 등 연관 관중 수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MLB 관중은 2004년 이후 7천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에는 7,940만 명, 거의 8천만 명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6,85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약 1,100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MLB 관중이 정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관중은 2017년에 84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728만 명으로 약 11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MPB에서는 관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1990만 명에서 2019년에는 2650만 명으로 약 66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 MPB의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MLB보다 더 많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최근 들어 MLB 관중과 시청률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낮은 득점력, 지나치게 오랜 경기 시간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또 야구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에 MLB는 광고 시간과 투수 피칭 연습을 줄이고 SNS를 통한 마케팅으로 젊은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23 시즌부터는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피치 클럭을 도입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야구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1999년부터 일본, 멕시코, 푸에토리코, 북경 등에서 시범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많은 관중을 유인하기 위해서 경기장 디자인을 색다르게 하고 경기장에서는 기념품, 또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중계방송료, 입장료 외에도 스폰서십, 명칭권 판매, 주차장, 구내 매점 등을 위해서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프로야구 경기는
다른 경기 종목과 달리 봄에서 가을까지 162개 경기가 열리면서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격언이나 속담, 또 미국인들만 쓰는 은어들도 야구 관련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MLB 인기가 NFL이나 NBA보다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야구는 여전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입니다. 또 MLB는 전 세계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활동하고 싶어하는 꿈의 리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북미에서 야구 경기가 상업화되고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출범과 MLB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MLB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기를 만회하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야구는 여전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제1위 프로축구 리그인 EP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